안녕하세요. 다이스쿨입니다.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공간별 컬러 배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소제목으로 제일 첫 번째 컬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를 잘 모를 때 가장 무난하게 배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공간별 추천 컬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그 수업 내용 중에 아마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컬러 배색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컬러 코디가 잘 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 보면 비교적 깔끔하고 조금 차분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연출하느냐를 말하기 전에 무엇이 이런 컬러들을 결정하는지 그 컬러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 컬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컬러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무지개색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것들을 바로 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컬러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 컬러들을 더해서 나온 컬러들을 등화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노랑 색깔, 이게 좀 원색에 가까워가지고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이 노란 색깔, 그리고 뭐 이런 파란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원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등화색은 무엇이냐? 이 등화색 같은 경우는 이 빨강하고 노랑을 이렇게 더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주황이 나오는 거는 대충 알고 계시죠? 이 주황을 등화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색을 더해서 나온 색을 등화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등화색에 다시 다시 이런 원색을 섞어가지고 나온 컬러를 제3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제3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홍색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등화색에다가 또 한 번 원색을 섞어가지고 나온 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컬러 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뺑 둘러져 있는 걸 컬러 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컬러 환을 보고 대부분 배색을 조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유사색 배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색 배색이라는 거는 어때요?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죠? 유사하죠? 유사한 파란 계열입니다. 또는 이 파란색 옆에 보라색, 이것도 유사색이죠.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색을 유사색 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사색 배색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에 벽이나 가구를 배색을 하실 때 여러분이 벽을 파란색으로 칠하시고 보라색으로 가구를 칠한 다음에 그 공간에 놓으면 유사색 배색이 되는 거죠. 또는 파란색으로 천장을 칠하고 보라색으로 뭐 벽을 칠했다. 이것도 유사색 배색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딱 느끼는 거는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차분함을 느끼고 왜냐면 비슷한 컬러들이 묶여있는 공간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좀 다운되고 좀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좀 격렬하고 강한 느낌을 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색 대비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색상환에서 보면 제일 반대에 있는 게 거의 뭐 보라색과 노란색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사색 배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유사색 배색을 놓으면 굉장히 눈에 띄고 강렬하고 그리고 뭔가 좀 사람이 업되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발랄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내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버거킹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 검은색하고 새빨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배색을 했잖아요. 약간 좀 업된 느낌을 주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눈에 튀는 색깔 두 개가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이 나에게 뭔가 좀 에너지 넘치고 좀 뭔가 좀 활달하고 그런 걸 전달하고 싶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유사색 배색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조금 뭔가 차분하고 좀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구나. 반대로 또 저희가 내가 이제 차분한 공간을 원하면 유사색 배색을 쓰면 되고, 내가 막 좀 뭔가 에너지틱하고 좀 튀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이런 보색 배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정색과 또 흰색을 섞으면 모든 컬러들이 다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페인트 덱 있잖아요. 덱에 보면은 흰색이 농도에 따라서 컬러들이 여러 가지가 쫙 있습니다. 그렇게 흰색을 많이 섞으면은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것처럼, 또 반대로 검정색을 또 그 색에 많이 섞으면 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강에다가 흰색을, 이게 만약에 기본 빨강이라고 하면은 이 빨강에다가 흰색을 조금 섞고 더 섞고 하면은 이렇게 틴트라고 합니다. 약간 파스텔 톤의 느낌이 나죠. 반대로 여기다가 검은색을 섞으면은 약간 이런 탁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으로도 색상의 변화를 여러 가지 줄 수 있죠. 자, 모든 흰색은, 제가 지금 화이트와 블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흰색은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지중해풍, 우리 뭐 이런 포카리 스웨트 이런 그 CF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은
하얀 건물, 지중해풍 하얀 건물이 나오죠. 이제 그 공간이, 그 곳이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집이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얀 건물에 하얀 색을 많이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검은색은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검은색 옷 입고 검은색 반팔을 입으면 사람이 조금 더 더운 느낌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하얀색은 빛을 반사시킨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컬러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컬러에는 차가운 색과 따뜻한 컬러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이나 아니면 노란 색깔, 주황색 같은 거는 조금 우리가 비교적 따뜻한 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파란색과 이런 그린 같은 거는 좀 차가운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따뜻한 컬러들은 조금 공간을 좀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따뜻해 보이는 대신에 공간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기분을 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동시에 공간은 조금 아늑하게 보임과 동시에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반대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반대로 파랑과 이런 녹색 같은 경우는 좀 후퇴하는 느낌, 좀 차가운 느낌을 내줍니다. 이런 거는 또 반대로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색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색을 쓰면은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이는구나, 어떤 색을 쓰면은 공간이 좁아 보이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해도 막상 컬러를 배색하려고 하면은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컬러를 잘 모를 때 가장 간단하게 배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집어넣습니다. 화이트를 집어넣고 이 화이트 플러스 뭐 색깔 하나 아니면 색깔 두 개 비슷한 색깔로 배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배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이상 가는 배색이죠. 뭘 모르겠다 이러면 화이트 하나 넣고 비슷한 컬러 두 개 정도 넣으시면은 거의 중간 이상 되는 배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그러니까는 같은 유사색이죠. 유사색 배색하셔도 하얀색 빼고 이렇게 뭐 약간 파랑이나 초록색 계열로 유사색 배색하셔도 거의 좀 안정적인 배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같은 라인에서 찾는 겁니다. 채도가 비슷한 다른 색이지만 이게 다 다른 색이지만 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채도가 비슷한 컬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얘는 지금 채도가 낮은 것끼리 이렇게 묶었잖아요. 채도가 높은 것끼리 묶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약간 명암이 진한 것들, 그러니까 비슷하게 진하거나 비슷하게 흐리거나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어둡다거나 비슷하게 환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채도와 명도가 같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면 색깔이 달라도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도를 갖게 하거나 채도를 갖게 하거나 아니면 화이트를 섞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으로도 중간 이상은 되는 아주 간단하게 배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거 배색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은 저는 자연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에 보면은 이렇게 나뭇잎하고 나무 색깔하고 갈색하고 초록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할 수 있겠죠. 나무 색깔, 그리고 뭐 잎을 연상하는 초록 색깔,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조금 자연만큼 아름다운 컬러가 없거든요. 자연에서 아 이런 컬러 괜찮다, 저런 컬러 괜찮다, 아니면 뭐 바닥에 있는 돌 색깔하고 뭐 나뭇잎 색깔하고 또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배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영감이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자연을 보면서 아, 나무하고 바닥 색깔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파리하고 나무 색깔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조금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된 공간에 가시면은 그 공간에 컬러가 몇 개가 쓰여있는지 한번 나눠서 살펴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하남에 생긴 어떤 스타필드라는 백화점에 갔었는데 거기가 제일 최근에 생겼거든요. 갔는데 스타필드 안에 가면은 이제 아쿠아 월드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가 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라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다 브라운 계열 그 유사색을 썼어요. 유사색을 썼는데 그 유사색을 좀 고급스러운 재료로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무도 좀 브라운이지만 고급스러운 나무, 그리고 브라운 계통의 대리석이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대리석, 이게 다 같은 브라운 컬러인데 그 자재가 조금 고가의 자재를 쓴 거죠. 유사색 배색을 했지만 재료를 좋은 걸 씀으로써 조금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인테리어가 잘 된 공간에 가시면 본인이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아 여기는 고급스럽네, 아 여기는 뭔가 좀 발랄하네, 이랬을 때 그 색깔 배색을 하신 거를 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 발랄한 곳은 보색 대비, 그리고 좀 편안한 곳은 유사색 대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컬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밝은 색상은 빛을 더 많이 반사해서 사물이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화이트 색깔이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로 칠을 하면은 확실히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어두운 컬러는 조금 한적한 방으로 꾸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자주 쓰는 컬러인데 약간 이런 회색빛, 잿빛 이런 컬러를 쓰시면 조금 더 아늑하고 조금 공간이 좁아 보이지만 따뜻한, 좀 이렇게 좀 폭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반대로 얻으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색의 특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의 그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과 벽 같은 그 하단이 좀 낮은 색깔로 테두리를 칠하면, 그리고 천장을 좀 낮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천장을 조금 화이트로 이렇게 칠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천장을 조금 낮게 뭐 약간 이런 색이나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천장 조금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칠한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또는 요즘에 CGV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좀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약간 그런 철제와 좀 어두운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내는 그런 인테리어로 많이 리뉴얼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천장에다가 이런 좀 어두운 컬러를 칠하면 공간이 조금 더 천장이 낮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아늑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또 어두운 바닥은 시선을 아래로 좀 끌어당기거든요. 그리고 바닥을 좀 더 밝거나 시원한 색으로 칠하면 또 시선을 또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좀 넓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식당, 요즘에 주방하고 거실하고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럴 때 식탁이 있는 부분의 벽을 다른 벽과 색은 다르지만 유사색 계열로 칠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실과 식당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쪽은 뭐 거실이고 이쪽은 식탁이야, 이렇게 유사색으로 배색을 하면은 공간이 비슷한 계열의 컬러가 돼 있으니까는 되게 넓어 보입니다. 넓어 보이는데 분리는 되죠. 이 공간 이 공간 분리는 되지만 한
톤의 그런 계열로 칠하면은 유사색 배색을 하면은 분리됨과 동시에 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이런 약간 파란색 계열, 난색 계열을 쓰면은 공간이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계열을 쓰면 공간이 조금 더 좁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또 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방 안의 조명하고도 조금 이게 좀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조명은 나중에 이제 중급에서 배우겠지만 사실은 조명이나 햇빛, 채광에 따라서도 이 똑같은 파란색이 3단계 정도까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이제 어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컬러 코디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벽 색깔을 어떻게 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공간에 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는 신축을 하는 건물은 항상 페인팅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페인팅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이런 파란색을 골랐는데 가면은 칠해놓고 나면은 이런 파란색으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전기가 작업이 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페인팅 하고 나서 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해놓고 나는데 뭐지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 봤을 땐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또 넓은 면적으로 칠하면 이렇게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걸 보고서 이 컬러 선택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넓은 면적에 칠했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갖고 내가 만약에 조금 넓은 면적에 칠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좁은 컬러 칩보다 한두 단계 어두워 보일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학원에서 제가 이제 컬러를 선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환한 색깔을 선택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게 화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저는 이거를 권해드렸는데 이 색을 선택을 하셨죠. 막상 칠해놓으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얀색을 다시 섞어가지고 이 색에다가 다시 칠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또한 그 공간에 여러분들 그 공간의 넓이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조명이 어떤지, 조명이 노란색인지 난색 계열인지 아니면은 뭐 백열등인지 형광등인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 자체가 그 조명에 따라서 조금 더 노래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창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간이 과연 채광이 잘 들어오는 공간인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똑같은 색을 칠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공간에 창이 되게 많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 동쪽에 창이 뚫려 있는 공간이라면 보통 한 2단계 정도 더 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색을 칠했는데 그 공간이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북쪽에 있어서 햇빛도 되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다른 쪽에서도. 그러면은 2단계가 아니라 3단계까지도 어두워 보이거든요. 아무리 조명을 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을 선택하실 때 그 공간에 창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공간에 조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명이 형광등인지 아니면은 뭐 약간 노란색을 비추는 그런 간접 조명인지 다 고려해가지고 색깔을 배색하시는 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그 예전에는 무채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으로부터 검정색까지 이 단계를 말해요. 말 그대로 무채색은 색상은 없고 명암의 정도만 나타내는 그런 명도만 있는 상태를 무채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모 연예인이 어떤 TV에 나와서 그 본인의 주거 공간을 보여줬을 때
전반적으로 다 백색을 사용하고 이렇게 별로 튀는 그런 가구나 색깔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주거 공간의 백색화는 굉장히 조용하고 이 공간이 굉장히 절제돼 있다.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구나. 이런 시각적인 소음도 낮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얻거든요. 그런 인테리어가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다가 요즘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요즘에는 되게 컬러풀하게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좀 시대에 따라서 컬러도 같이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가구들은 이제 조명을 안에 넣어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그 가구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의자 안에 뭐 약간 투명색으로 약간 비추게 하고 그 안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내가 뭐 빨간색을 원하고 싶으면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요. 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슷한 걸 찾았는데 이런 헤드폰 같은 것도요. 요즘엔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거 분명히 하얀색이죠. 근데 이 하얀색도 고객들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색깔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뭐 파란 색깔,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보라 색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죠. 뭐 이런 초록 색깔 계속 색깔이 바뀝니다. 이거를 원하는 색깔로도 또 내가 조절이 가능한 이런 헤드셋이 가구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때 막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나무톤, 좀 뉴트럴 컬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뉴트럴 컬러가 뭐냐면 하얀색도 아닌 것이 회색도 아닌 것이 약간 이런 뉴트럴 컬러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회색 비슷한, 하얀색 비슷한 그 중간 톤을 뉴트럴 컬러라고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한참 또 유행을 하다가 요즘엔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컬러풀한 것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약간 이런 보색 대비가 좀 유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 헤드폰 같이 내 마음대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구나 어떤 조명에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또 요즘 유행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컬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 쏠림 현상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컬러의 기본을 알고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공간을 조금 더 원하는 공간,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좁게 보이고 싶다면은 뭐 따뜻한 컬러, 또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고 싶다면은 난색 계열과 조금 차가운 색깔과 약간 좀 환한 톤을 쓰면 된다. 그리고 뭐 컬러에 따라서 빛의 흡수율이 다르다. 그리고 조명이나 햇빛이나 또 채광에 따라서도 컬러가 2, 3도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공간을 구성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페인팅과 함께 원하는 공간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컬러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컬러 배색이 잘 된 책이라서 페인트 책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두 권을 다 갖고 있는데 제인 파커라는 그 여자가 나온 이분은 그 플로리스트예요. 플로리스트인데 이 색을 보면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컬러가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색 대비, 뭐 유색 대비, 뭐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런 책들 꼭 페인트나 인테리어 관련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배우시기보다는 이런 자연적인 어떤 꽃이나 아니면은 뭐 돌멩이나 이런 컬러들, 나무나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신다면 더욱더 고급스럽고 또 깊이 있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미학 수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을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게시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항상 수업에 대한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